네, 안녕하세요. 다정한 청년의 다일입니다. 오늘은 누구를 만나든 헤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뤄볼 내용의 핵심 키워드는 딱 한 가지인데요. 바로 화예요. 화를 많이 내는 사람들 치고 잘 되는 경우를 거의 본 적이 없고, 이런 분들이 헤어지고 후회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던 것 같아요. 사실 가장 가까운 연인 사이라고 하면 서로 잘해주기에도 시간이 모자랄 텐데, 가만 보면 상대에게 너무 쉽게 짜증을 내고 쉽게 화를 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보편적으로 남녀가 화를 낼 때의 특징이 조금씩 다른데, 남자의 경우에 가장 많이 봤던 사례가 욱하는 다혈질 성격 때문에 그 순간을 참지 못하고 상대에게 화를 내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이런 게 아니라면 대부분 남자가 여자에게 대놓고 화를 내기보다는 애초에 기본적으로 남자의 말투가 굉장히 딱딱하거나 부드럽게 표현을 할 줄 몰라서 이런 부분 때문에 여자친구에게 쿠사리를 먹고, 이 주제를 가지고 서로 언성이 높아지면서 다투게 되는 경우가 많죠. 이렇듯 남자가 여자에게 화를 분출할 때는 대부분 남자가 느끼기에 여자친구가 내 생활 영역에 너무 깊게 침범을 하려고 하면서 동시에 들들 볶을 때, 아니면 다양한 주제를 놓고 봤을 때 여자친구가 나를 전혀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생각을 할 때, 보통 이럴 때 화와 짜증을 많이 내는 것 같아요. 반대로 여자는 모든 분들이 공감을 하실 것 같은데, 말 그대로 공감을 받지 못할 때 많이 그러는 것 같아요. 남자가 나의 생각을 따라와 주지 않거나 아니면 따라와 주지 못할 때, 그럴 때 공격적으로 감정 표현을 하는 분들을 많이 본 것 같아요. 처음에는 서운해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서운함이 점점 짜증으로 변질이 되고, 이 짜증이 화까지 넘어가는 경우가 많죠. 또 이 화라는 게 한자로 치면 불화자잖아요. 말 그대로 타오른다는 거거든요. 화를 내면 낼수록 이 불씨가 점점 더 커지고 더 이상 제어할 수 없을 정도로 화가 치밀어 오르거든요. 그래서 내가 나의 화를 식힐 수 있는, 나의 불씨를 잠시라도 꺼뜨릴 수 있는 나 스스로만의 수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본의 아니게 또 화가 치밀어 오를 때는 정말 솔직하게 상대에게 고백을 해볼 수도 있겠죠. 나 지금 기분이 안 좋아지는 것 같다. 너한테 조금 더 지혜롭고 차분하게 얘기를 하고 싶어서 잠깐만 밖에 나갔다 오겠다. 이런 식으로 하거나, 아니면 나 지금은 조금 더 충분하게 생각할 시간이 필요한 것 같다. 우리 지금 조금 더 각자의 자리에서 할 거 하다가 잠깐 있다가 만나자. 기본적으로 화는 내가 화낼 대상이 눈앞에서 사라졌을 때 많이 식기도 하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내가 화난 이유가 무조건 상대방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거나 공감해주지 않았다고 하면 내가 화를 내는 것도 어느 정도 정당화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엄밀히 따지면 이건 잘못된 생각이죠. 모든 일은 다 분리해서 생각을 할 줄 알아야 하거든요. 상대가 나를 서운하게 했거나 실망스럽게 했다면 내 입장에서는 당연히 마음이 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누군가는 나와 똑같은 상황에서 나와 똑같은 감정을 느껴도 그렇게 화로 분출을 하지는 않잖아요. 조금만 지혜롭게 생각을 해보면, 내가 화가 아닌 다른 감정을 선택을 했을 때, 다른 감정으로 표현을 했을 때 오히려 나의 서운함과 실망감이 해소가 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이렇듯 내가 서운한 건 서운한 거고, 이럴 때 내가 상대에게 어떻게 표현을 할 것이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원래 이런 스타일이어서 어쩔 수가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말 그대로 방법이 없습니다. 애초에 본인이 노력할 의지가 없거나, 아니면 상대를 소유하고 지배하고 싶은 나만의 이기심 때문에 차이게 되는 분들은, 그렇게 차이는 연애가 계속해서 반복이 된다고 해도 어쩔 수 없는 필연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애초에 1 더하기 1이 2가 되듯이 연애를 할 때 상대에게 감정을 마음대로 분출을 하게 되면 그건 곧 이별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화와 짜증을 많이 내는 사람 치고 상대에게 헤어지자는 말을 안 해본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이런 분들은 헤어지자는 말을 자주 하죠. 결국에 내가 감당할 수도 없는 말을 쉽게 내뱉는 거예요. 이렇게 헤어지신 분들이 자주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내가 상대를 다시 붙잡고 싶은 이유는 나의 이런 성격을 받아줬던 건 그 사람밖에 없기 때문이다 라는 이기적인 말을 헤어지고 나서도 한다는 거죠. 본인이 바뀌면 누구를 만나도 이런 일이 생기진 않거든요. 사실 누구나 화를 낼 때는 언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지잖아요. 개미 기어 들어가는 소리를 내면서 화를 내는 경우는 드물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은, 아주 옛날에는 사람이 살아가려면 굉장히 강했어야 하잖아요. 강하다는 건 아무래도 겉으로 보여지는, 외적으로 보여지는 강함이 아주 컸겠죠. 그래서 특정 상황에서도 조용하게 가만히 있는 사람보다는 불타오르듯이 굉장히 강해 보이는 사람이 이득을 보는 경우가 더 많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목소리 큰 놈이 이긴다 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옛날에는 억울하거나 어려운 일을 해결을 할 때
가장 쉽게, 가장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목소리를 크게 내서 화를 내고 폭력적으로 대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사람은 옛날부터 조금씩 발전을 해온 동물이기 때문에 우리의 본능에는 아직도 이런 습성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시대 사람들은 워낙 똑똑하잖아요. 단순히 화로 해결될 일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화를 낼 때는 그만큼 감정적이라는 거고, 감정적이라는 거는 논리적이지 못하고 동시에 내가 오답을 제시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거든요. 흔한 예로 오래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너는 왜 사랑한다면서 이것밖에 안 해줘? 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반면에 반대 입장에서는 너는 날 사랑한다면서 내가 못해줄 걸 알면서도 왜 자꾸 강요하고 압박을 해? 그리고 왜 자꾸 화를 내? 이런 식으로 반박을 한다면 사실 둘 중 누구도 정답도 아니고 오답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목소리를 높여서 연인을 이겨먹으려고 하면 그 끝에는 항상 이별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혹시 스스로도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하고 있으면서도 내가 억지를 부리고 있는 건 아닐까? 어쩌면 내가 화를 낼 정도로 감정이 상했으니까 상대가 그냥 알아서 내 마음을 헤아려 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은 아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스스로에게 솔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관계 속에서 정답을 찾으려고 하면 계속해서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원래 연애라는 게, 사람이라는 게 다 부족한 부분 투성이잖아요. 하나하나 파고 들어가면 누구나 다 흠이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의 흠을 더 집요하게 파고드는 사람이 괜히 더 잘난 사람인 것처럼 되는 거죠. 결국에는 서로 부족한 걸 알지만 서로에게 힘이 되고자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조금씩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계속 있는 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제가 가끔 말씀을 드리거든요. 거울 속 본인의 모습을 봐도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많을 텐데 왜 자꾸 상대를 지적하냐고요. 그러니까 결국에 사실 내가 화를 낼 이유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옛날에는 안 그랬겠냐만 요즘 세대는 정말 젊은 사람들이 살아가기 더 힘든 시기인 것 같아요. 사회적인 분위기 자체가 젊은 사람들이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기가 굉장히 힘든 구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바로 서 있기가 힘드니까 회피하고자 연애에 집착을 하고 연애에 더 집중해서 감정 소모를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 내가 무너져 있는 상태에서 연애를 시작하게 되면 그 연애에 대한 의존성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20대 후반에 접어들면서부터는 연애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삶의 만족도를 아주 높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애초에 100점 만점의 삶의 만족도가 있다고 치면 연애는 50점 이하로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연애를 하면서 이 연애 때문에 내 생활이 송두리째 흔들리거나 내 마인드가 뒤틀리거나 그런 일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적어도 제 삶이 50점보다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결국에 그 사람이 있어서 내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존재하니까 그 사람도 나에게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연인과 함께하지 않는 그 시간은 1분 1초가 아까워라 나 자신을 위해서 꾸려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내 목표를 이뤄가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자 노력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리 좋은 이성을 만나도 나의 중심이 채워져 있지 않으면 그 연애를 하면서 나의 삶의 만족도가 100점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만나다 보니까 연인과의 만족도가 50점보다 높아졌어. 그러면 그냥 좋은 거죠. 감사한 거죠. 그냥 그뿐입니다. 그리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을 때는 내가 세우는 중심대로 살아야 하고요. 내가 이런 마인드로 정확한 기준을 삼고 살아간다면 연인 관계에서도 그 정도로 감정 소비를 할 일은 많이 줄어들 거고 적어도 내가 화를 내다가 상대에게 차일 일은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다정한 참견의 다일이었습니다.